안녕하세요, 한별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별별 라디오를 들고 왔습니다. 계속 찍어야지는 했고 사실 한 번, 두 번 정도 찍기는 했었어요. 근데 제가 스페인에 다녀와서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횡설수설한 것 같고 정리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두 번을, 한 시간 촬영한 걸 두 번을 날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재촬영을 굉장히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일단은 저한테 가장 큰 이슈는 스페인 다녀온 거. 네, 정말 좋았고 일단 제가 스페인을 다녀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어요. 가기 전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제가 스타일 다이어리 팀을 꾸리느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기획하고 코디하고 본격적으로 촬영하고 이거를 거의 일주일, 이주일 이렇게 안에 되게 빡빡하게 했거든요. 그리고 스페인에 다녀와서 한별 스토어를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 전에 조금 더 기획을 해놓고 서울 스토어도 만나고 이렇게 하느라고 진짜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계속 스페인을 가고 싶어 했는데 미뤘었거든요. 이번에도 못 간다, 바쁘다고 미루면 진짜 못 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도 빨리 오라고 막 해주시고 저도 되게 많이 가고 싶고 그래서 다녀왔는데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사실 스페인에 가서 좋은 거는 진짜 많았어요. 뭐 저희 집에 간 것도 좋았고 뭐 친구들 만난 거라든지 저한테 익숙했던 곳이잖아요. 제가 거의 9년 정도를 거기서 살았으니까 뭐 이것저것 다 좋았는데 그중에서 가장 좋았던 거는 제가 인스타그램에 살짝 짧게나마 글을 쓴 적이 있어요. 뭔가 제가 가장 저다울 수 있었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저를 드러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누군가한테 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사실 뭐 조심스러운 거지만 싫어하지 않고 네, 제 옷을 보여주는 거라든지 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공유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저는 되게 약간 캐릭터가 확고한 그런 편이고 학교 다닐 때도 대학교 다닐 때도 제가 디자인에 그렇게 소질이 있던 편은 아니었어요. 뭐 성적은 나쁘지 않았지만 주변에 워낙 크리에이티브한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저는 디자인을 하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감각으로는 부족하겠구나라고 이제 저 스스로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저만의 장점은 굉장히 저다웠던 거. 한별이라는 그 사람의 캐릭터가 분명했던 거. 그래서 제가 교수님들이나 친구들한테 항상 칭찬을 받았던 게 그런 거였어요. 너는 정말 한별스럽다. 제가 무슨 옷, 이렇게 이 옷을 입고 가도 너 오늘 진짜 한별 같다.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물론 제가 다양한 문화, 다양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스페인의 문화나 한국의 문화를 이렇게 같이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믹스해서 많이 잘 활용했던 게 저한테는 도움이 됐었는데 뭐 어쨌거나 저라는 사람이라는 그런 캐릭터? 저는 한 번도 싫어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다닐 때도 네, 그거 하나만큼은 굉장히 자신이 있었고 내가 뭐 그래 크리에이티브하지 않아서 브랜드를 이렇게 뭐 엄청난 대단한 브랜드를 만들진 못하더라도 마니악한 브랜드는 만들 수 있겠다. 나랑 비슷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거는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걸 굉장히 사랑받는 브랜드로 만들 수는 있겠다라는 네, 근거 없는 자신감? 그때 1학년이었는데 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진짜 한국에 와서 뭐 이거는 한국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당연히 이제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그리고 워낙 스페인이나 이런 쪽은 개인주의고 한국은 집단주의 이런 거다 보니까 나보다는 사실 우리가 중요한 게 맞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개성을 드러내는 게 좀 조심스러운 것도 있고 뭔가 튀는 거 네, 그런 거를 좀 조심스러워하는 문화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제가 저답기는 조금 어려운 곳이었어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는 억지로 맞춘 것도 아니고 로마를 가면 로마 법을 따르는 것처럼 한국에 왔으니까 제가 그건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중학교 3학년 때 지리 선생님이 있었어요. 근데 지리 선생님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지리만 유일하게 낙제점을 받았었어요. 다른 거는 다 한 번도 제가 낙제점을 받은 적도 없고 뭐 유급을 했다거나 그런 적도 없는데 지리만 낙제점을 받아서 재시험을 두 번인가 치렀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그 선생님이 되게 저는 무서웠는데 어린 마음에 되게 무서웠는데 스페인에 그렇게 한국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동양인 자체도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그때는 특히나 더했고 거의 뭐 몇 년 전이지? 10년 전? 네, 10년도 더 전이니까 되게 많이 대우? 대우라기보다는 뭔가 네, 그런 특별 대우? 그런 걸 많이 받았어요.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인종차별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제가 느끼기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엄청나게 배려를 많이 해주시고 심지어 시험 볼 때 저한테 사전을 갖고 치는 거를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 언어에 문제가 있으니까. 친구들도 항상 막 모르는 거 도와주고
숙제 같은 것도 과제 같은 것도 도와주고 뭐 필기한 것도 항상 이렇게 복사해서 저한테 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뭐 당연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그거엔 항상 감사하긴 했는데 제가 그런 구성원 중에서 약자라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을 가졌었어요. 근데 이제 그 지리 선생님이 저한테 되게 그런 걸 전혀 허용을 안 해주는 선생님이었어요. 뭐 필기할 시간을 더 준다든지 이런 걸 전혀 허용을 안 하는 굉장히 까탈스러우신 분이었는데 그래서 까탈스러운 게 아니라 굉장히 까탈스러운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한 명도 없었는데 이제 제가 너무 버거워서 한번 수업을 따라가다가 잘 못 따라갔었어요. 그때는 스페인에 간지 2년도 조금 안 됐어서 지리를 공부하기에는 진짜 언어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거든요. 너무 빡빡하게 이렇게 저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친구들이 막 제 실드를 쳐줬어요. 아, 얘는 아직 스페인어도 잘 못하고 우리한테도 어려운 건데 얘한테 자꾸 그렇게 하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냐. 조금 더 이해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선생님의 말에 기억에 남는 게 얘를 배려해주는 건 당연한 게 아니다. 얘가 지금 스페인에 와서 스페인 문화를 배우고 어떻게 보면 스페인에 녹아들기 위해서 온 건데 왜 얘를 배려를 해줘야 하냐. 똑같이 대하는 게 맞다. 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냥 너무 충격이었어요. 약간 어린 마음에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까지 이야기하실 필요가 있을까? 그런 느낌?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돌아왔는데 저는 항상 그 지희 선생님의 말이 진짜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오면서도 내가 잘 적응해야지. 내가 정신 차리고 특수성이라는 걸 만들지 말고 항상 이곳에서 모난돌이 되지 않게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불편했다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서론이 또 너무 길어지네요. 근데 이제 스페인에서는 제가 다시 갔는데 그냥 저다울 수 있는 곳이었어요. 다시 한번. 저도 모르게 한국에서 한 2년 반 정도 지내면서 자기 방어적인 부분도 당연히 생기고 좀 조심스러웠던 부분도 당연히 생겼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곳이었어요. 저에게는. 이제 제가 한국에서 옷을 입는 게 저는 뭐 제가 이렇게 엄청 화려하게 입고 나가면 당연히 사람들의 시선도 느껴지고 제가 의식하지 않아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의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코끼리 이론이 있잖아요. 코끼리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코끼리가 생각이 나듯이. 그래서 이제 의식하지 않아야지 했지만 그게 어쨌거나 의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도 이제 그렇게 의식을 하면서도 내가 나다워야지 하면서 네, 그랬었어요. 그냥 무시를 하려고 했던 편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스페인에 가면서 뭐 유럽의 배경이기도 하고 데일리룩을 찍으면 너무 예쁠 것 같기도 하고 또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원래 제 옷 스타일 블로그 때부터 보시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원래 스타일이 약간 그런 이번에 스페인 데일리룩 그런 스타일을 원래 좋아했어요. 그래서 마침 잘 됐다 싶어서 나름 화려한 옷들 많이 챙겨가고 거기서는 뭐 당연히 제가 동양인이고 그때 머리도 금발이었고 옷도 엄청 튀게 입을 준비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시선은 당연히 받겠지만 내가 신경 쓰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진짜 각오를 다지고 갔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각오를 다졌던 게 무색할 만큼 저에게 진짜 호의적인 거예요. 진짜 옷을 어떻게 그렇게 예쁘게 입냐. 너무 예쁘다. 요정 같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스페인에서 그 짧은 순간과 파리에서 4박 5일 있으면서 정말 많이 들었는데 이게 원래 제가 아는 사람들의 시선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생각이 나면서 내가 나도 모르게 굉장히 많이 자기 방어를 했었구나. 내가 나 옷 입는 거에 있어서 되게 많이 자기 방어를 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똘레도 영상에서 왜 상인분들, 가게 주인분들이 저한테 예쁘다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이 조금 부족했는데 그 예쁘다가 이제 많은 분들이 댓글에 뭐 한별님 미모는 뭐 만국 공영 미모 뭐 이렇게 다 통한다 막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민망했는데 그런 의미의 예쁘다는 말이 아니었고요. 이제 스페인어는 동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동사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존재 자체를 뜻하는 그런 비동사랑 세르 동사라는 동사랑 갑자기 강의 그다음에 상태를 설명하는 에스타르 동사가 있어요. 존재라는 거는 뭐 변하지 않는 사실, 성별이라든지 국적이라든지 이런 정말 변하지 않는 사실, 내 이름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한 거고 에스타르 동사는 진짜 상태, 내가 어디에 있는 거, 뭐 아프다든지 이런 진짜 나의 상태만 표현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저에게 예쁘다고 표현했을 때는 상태 동사, 에스타르 동사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제 얼굴을 칭찬한 게 아니라 제가 입은 옷을 칭찬한 거예요. 너 되게 예쁜 상태다 이런 뜻? 저는 그걸 너무 당연하게 예쁘다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마치 제가 제 외모를 칭찬한 것 같이 편집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그 댓글들 보면서 정말 정말 민망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뭐 되게 귀엽다, 예쁘다 이렇게 그런 칭찬 해주신 분들도 간혹 계셨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런 스타일링? 그런 칭찬을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그게 제가 너무너무 좋았던 게 얼굴 칭찬한 것보다 더 좋았어요. 제가 저를 드러낼수록 사람들의 호의는 더 높아지고 제가 더 꾸미고 더 이렇게 할수록 그게 뭔가 자기 관리? 쟤는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자기를 꾸미지? 너무 인형 같다. 너무 부럽다. 멋있다. 이게 당연한 곳인 거예요. 그쵸? 제가 알던 세상은 원래는 이런 세상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특히나 그쪽에서 이제 남자분들의 호의가 되게 많았는데 감사하게도 많았는데 그것도 좋았어요. 단순히 이제 남자분들의 그런 호의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런 게 즐겼다? 뭐 좋았다?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했었나 봐요. 아, 내가 한국에서 남자를 많이 만나고 이성을 만나려면, 이성에게 인기가 있으려면, 뭔가 좀 머리도 얌전하게 바꿔야 될 것 같고, 화장도 너무 튀지 않게 해야 될 것 같고, 옷도 좀 얌전하게 입어야 겠다 라는 생각? 뭐 예를 들면 소개팅 같은 걸 나간다고 하면 제가 제 스타일대로 입고 나가지는 못하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막 뭐 남자한테 인기 많을 것 같아요. 남자친구 많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저는 남자한테 전혀 인기가 없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여자분들을 상대하는 일이라서 너무 다행이에요. 제가 남자분들한테 인기 전혀 없고 가끔씩 남자 팬이라고 하는 그런 구독자분들이 나타나시면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아무튼 제 주변에 있는 여자인 친구들이 인기가 많지 저는 오히려 그런 여자인 친구들한테 인기가 많은 편이에요. 근데 아무튼 네 이제 그렇게 어쨌거나 제가 거기에선 되게 저다운 모습이었잖아요. 머리도 화려했고 화장도 빡세게 막 화려하게 하고 옷도 굉장히 화려하게 입었는데 그쪽의 남자분들이 그냥 있는 그대로의 저 빡세게 꾸미고 저답게 꾸민 저를 되게 좋게 봐주는 거예요. 그런 게 네, 좋았던 것 같아요. 내가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그 사람에 맞춰서 꾸미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냥 나를 그대로 봐주고 그게 호감이 된다는 거. 뭔가 스스로가 진짜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으면서도 여자로서도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 내가 충분히 매력적이라는 거를. 네, 물론 제가 저답게 꾸미지 않으면서 남자를 만날 그런 의향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뭔가 자신감? 내가 나다운 것만으로도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잘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랬습니다. 제가 좀 더 옷 입는 거에 당당해질 수 있던 시간이기도 했고 좋았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특히나 저를 블로그 때부터 봐주셨던 분들은 아 진짜 한별님의 옛날 옷을 보는 것 같다. 한별님스러운 옷을 보는 것 같다라고 해주셔서 좋았어요. 네, 정말 정말 좋았어요. 근데 이제 다만 저는 제가 한국에서 옷 입는 스타일은 제가 주눅이 들었다거나 그랬던 건 전혀 아니고요. 저는 사실 옷을 입는 거 TPO 중에서 P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장소? 그래서 장소에 녹아드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서 그렇게 유럽 스타일로 입고 다니고 싶진 않아요. 그냥 배경이랑 안 어울리잖아요. 제가 막 항상 입는 그런 스트릿한 옷 혹은 뭐 이런 좀 캐주얼한 그런 한국 스타일? 그런 옷들은 저는 저대로 한별 스타일대로 한국 스타일을 이렇게 녹여내서 입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행을 다닐 때는 항상 그 나라에 맞춰서 옷을 입어요. 도쿄 갔을 때도 이제 도쿄를 생각하면 제가 떠오르는 이미지? 그런 룩들을 챙겨서 갔던 거고 그리고 오사카 여행을 갔었을 때도 오사카 데일리룩은 오사카 브이로그에 있거든요. 본 채널에 있어요. 제가 일본을 처음 가보는 거라서 뭔가 일본 하면 생각나는 옷들을 챙겨 갔었던 것 같고요. 스페인에서도 마찬가지로 유럽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그리고 제가 원래 좋아했던 그런 스타일의 옷들을 다 가져간 거였어요. 일단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진이 잘 나오잖아요. 그렇게 여행 갔는데 내가 홍대 스타일로 입고 있으면은 어쨌거나 배경이랑 녹아들지 않고 약간 화보 같은 느낌이 안 나니까. 근데 옷을 조금만 잘 입으면 좀 멀리서 떨어져서 얼굴이 그렇게 잘 나오지 않아도 되게 예쁘게 나오거든요. 뒷모습만 찍어도 배경에 잘 녹아들면 되게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다이어리, 여행 다이어리 꾸미는 거 얘기할 때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옷을 입는 것도 네, 그런 느낌? 그래서 이게 저의 스페인 이야기였고 스페인 브이로그도 되게 좋아해 주셨고 데일릭도 좋아해 주셨고 그래서 네, 정말 좋았습니다. 아직 영상이 조금 더 남았는데 제가 네,
나중에 천천히 올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별스토어. 이제 이거 영상이 올라갈 때면 마무리가 됐겠죠? 한별스토어도 진짜 저한테는 큰 프로젝트였는데 제가 브이로그에서 이야기했듯이 원래 제가 좋아하는 거고 촬영 같은 것도 되게 좋아하고 또 스타일링하는 것도 재밌었고 좀 아쉬운 부분은 많지만 조금 더 제 스타일로 파워업하고 싶은 욕심도 있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구매해 주시고 즐겨 주시고 했던 것도 되게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한별스토어는 제가 영상 댓글에다가 수익 쉐어가 되지 않는 마켓이라고 이야기는 했었어요. 근데 정말 수익 쉐어를 받지 않았고 애초에 그 가격만큼 제가 받는 커미션만큼 원래 그 가격에서 마이너스 해서 제가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제가 고른 제품의 원가나 가격이나 이런 거는 제가 담당한 게 아니라서 잘 모르고 그냥 요청만 드렸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다행이에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일하지 말아라. 그래도 챙길 거 챙겨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냥 저한테는 약간 구독자 서비스 같은 느낌? 그동안 여러분들이 제 옷도 되게 많이 좋아해 주셨고 제 영상도 많이 좋아해 주셨고 근데 제가 팬미팅 같은 것도 안 하고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게 많이 없었잖아요. 한번 생각해 봤었던 건데 한 번쯤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원래는 플리마켓을 생각을 했었어요. 제 옷들 중에 안 입는 옷들을 이제 골라서 플리마켓을 하고 싶었는데 온라인을 하기에는 너무 사람이 많이 몰릴 것 같고 또 오프라인을 하기에는 지방에 계신 분들도 못 온다거나 이렇게 될 것 같고 그래서 너무 혼란스러운 이벤트가 되지 않고 좀 철저하게 하고 싶어서 그런 거 하면 재밌겠다. 원래 블로그 마켓이라든지 뭐 인스타그램 마켓 이런 거 있잖아요. 제 인스타그램 마켓을 열까 생각했는데 제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걸 다 감당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사실 여름 전부터 늦봄? 그때부터 초여름부터 생각을 했었던 건데 이제 마땅한 업체도 없고 괜찮은 곳이 없어서 네, 좀 고민을 했었다가 예전에 제가 별별 라디오에서 서울 스토어랑 미팅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한별 스토어를 얘기를 했었던 건 아니었고 그냥 정말 제가 하울 올렸었는데 뭐 여러분들이 제가 인스타그램에도 올렸다시피 막 품절되고 엄청 막 랭킹도 엄청 올라가고 제가 소개한 것들이 쫙 있고 그 정도로 되게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주시고 그래서 인사라도 하고 싶다 그래서 만났었어요. 제가 이제 요청을 드렸죠.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좀 맡아줄 수 있냐. 왜냐면 그때 피키캐스트에서 괜찮은 언니가 서울스토어랑 그걸 마켓 같은 걸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러면은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조금 더 내 스타일의 옷들 해서 여러분들이 구매할 수 있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쪽은 피키캐스트 유저들을 위해서 했으니까 나는 이제 내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었는데 네, 굉장히 흔쾌히 수락해 주시고 재밌을 것 같다고 해주시고 또 제가 그렇게 그 민 팀장님께 무리한 요구도 많이 했는데 좋게 봐주셔서 정말 좋았어요. 이제 그렇게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게 이제 별별 크루 그리고 별별 모임. 별별 모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스타그램에서 신청을 받고 있어요. 다음 주 토요일에 만나는 거고 3번째 모임인데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너무 죄송해요. 이제 10명 정도만 모시려고 하는데 신청이 벌써 700개 정도 돼서 그나마 인스타그램으로 모집하니까 700개인데 네, 이게 제가 직접 장소도 마련하고 제가 대접해드리고 또 뭔가 가깝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자리여서 인원이 많으면 좀 저도 힘들 것 같고 막 그럴 것 같더라고요. 저는 주변에 친한 친구들, 친한 크리에이터들 팬미팅을 그냥 방문? 뭔가 축하하는 입장에서 가긴 했는데 되게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게 이렇게 모이는 건데 그냥 항상 제가 여유로울 때 모집을 해서 만나는 거고 인스타그램이 랜덤이어서 아직 팔로우 안 하신 분들은 팔로우해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나중엔 진짜 많이 모실 수 있도록 제가 더 분발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별 크루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 번도 크루를 언급한 적이 없는데 크루를 갖게 된 거는 좀 됐어요. 진짜 한 3개월 정도 됐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뭐 하는 거냐, 뭐냐, 어떤 거냐 이렇게 물어봐 주셔서 이야기를 한다면 당연히 별별 라디오에서 하고 싶었는데 일단은 별별 크루가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저는 편집 못하는데 뭐 저는 이런 거 못하고 자신 없고 이러는데 하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편집을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는 사실 편집은 제가 약간 성격이 좀 이렇게 깐깐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되게 제 일에 대해서는 완벽주의가 조금 심해요. 그래서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거 재촬영할까?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저는 재촬영을 생각하고 이 영상을 지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영상이 보통 많이 느려지는 경우는 재촬영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경우고 학생 스킨케어도 3번 했고 등드름도 진짜 3번, 4번 그렇게 했고 뭐 겟레디미 같은 경우에도 진짜 마음에 안 들어서 2시간, 3시간 촬영하고 버린 것도 진짜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촬영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편집도 사실 다 제 손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진짜 편집을 도와주는 건 간단한 작업만 도와주는 친구가 있고 그 외에는 다른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편집은 제가 거의 다 맡아서 하고 제 컨텐츠를 같이 고민해주는 그런 컨텐츠 에디터?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되게 많아요. 제 스타일 다이어리 촬영하는 팀도 있는 거고 네, 그 외에 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굳이 따지면 크루로 데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인스타그램에 언젠가 구독자분을 별별 크루로 모시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른 게 아니라 뭐 편집이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냥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저랑 같이 할 사람들을 모으고 싶어요. 제 스타일링을 도와주는 그런 스타일링 부분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되면 또 좋고 헤어랑 메이크업 이런 걸 잘해서 제 촬영할 때 도와줄 수 있는 분이면 좋고 사실 어떤 사람을 모집하고 싶은지는 없어요. 그냥 이런 사람이 있으면 재밌겠다 할 때 모집을 하는 거라서 네, 언젠가는 구독자분을 별별 크루로 기회가 되면 모시고 싶어요. 그래서 모집하는 분야는 딱히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제 최근의 이야기이고요. 이제 미국에 갈 예정이에요. 미국에 뭐 친구 만나러 가기도 하고 겸사겸사 약간 일 같은 것 때문에 잘하면 프로젝트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 때문에 가는데 또 무슨 얘기 하려고 했는데 이제 제가 유튜브를 많이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항상 많은 분들이 유튜버가 본업이세요? 라고 물어보거나 뭐 나중에 뭐 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본업은 아니고 취미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어쨌거나 가장 집중하고 있는 취미였죠. 저는 이렇게 하나에 빠져들어서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주변에서는 진짜 막 엄청 성실하다, 뭐 노력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진짜 그런 말을 들을 자격이 없는 게 진짜 성실한 것도 아니고 노력파도 아니에요. 막 영상을 되게 자주 저는 제가 공식적으로 쉰다는 그 휴식기를 발표하지 않고서는 일주일에 한두 개 이상은 꼭 올렸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진짜 성실하고 영상 자주 올려서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막 성실해서 책임감으로 이렇게 올리는 건 아니고 정말 재밌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실하다는 말을 듣는 게 좀 많이 민망해요. 노력파도 아닌 게 재밌으니까 많이 자주 했던 거고 열심히 했던 건데 되게 노력하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뭔가 제가 들으면 안 될 소리를 듣는 느낌? 저희 엄마가 되게 비웃으실 거예요. 저는 그냥 좋아하는 걸 열심히 하는 사람이지 좋아해야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지 그런 말을 들을 만큼은 아닙니다. 겸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그동안 되게 재밌어서 이렇게 했던 거고 많은 분들이 이제 나중에는 혹시 뭐 하실 거예요? 계속 유튜브 하실 거예요? 아니면 뭐 뭔가 목표가 있으세요? 했을 때 제가 항상 했던 얘기는 목표는 없어요. 저는 항상 뭔가 이렇게 큰 목표를 두고 갔던 사람이 아니라서 대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패션을 하면서도 디자이너가 될까, 뭐 에디터가 될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될까 항상 그냥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항상 그냥 왔다 갔다 했었어요. 내가 당장 재밌는 거, 당장 좋아하는 걸 하는 편이라서 요 앞에 있는 거 그렇게 하는 편이라서 유튜버도 그냥 저는 유튜브라는 이 존재를 뮤비 보는 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또아 덕분에 또아가 이제 유튜버를 하면서 그때 알게 됐던 거지.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목표가 생긴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기는 조금 민망해서 지금은 안 할 건데요. 나중에 언젠간 할게요. 근데 이제 제가 예전부터 했던 이야기가 저는 이제 유튜브를 하는 이유, 하게 된 계기 그게 약간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 괜찮겠죠? 보다가 잠드신 분들은 여기서부터 다시 보시면 돼요. 아무튼 유튜버를 하게 된 계기 자체가 유튜브라는 그 영상의 메리트가 있었던 게 아니라 패션의 매력이 있어서 패션을 좋아해서 많은 거 다양한 걸 해보기 위해서 유튜브를 들어왔는데 그래서 되게 패션을 해야 된다. 여기서 내가 패션을 해야 된다는 약간 강박관념? 그런 게 조금 있었어요. 옷을 보여주고 옷에 대한 정보를 주고 하는 게 되게 많이 정보를 줘야 된다는 게 되게 강박관념이 있어서 그랬다가 굳이 내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를 좋아하는 거는 뭐 패션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꼭 이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내가 굳이 내 욕심을 부리려고 여기서 그럴 필요가 있을까? 내가 굳이 꼭 패션을 여기서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이걸 좀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저를 유튜버 한별과 패션을 공부하는 한별. 이걸 얘가 예전에 겟레디미 같은 데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 거를 지금은 좀 더 구체화를 해서 뭐 제가 패션에 관한 정보라든지 데일리룩이라든지 지금도 되게 좋아하니까 영상을 많이 올리지만 여기서 뭔가 패션을 이뤄내고 싶다라는 거는 그렇게 큰 욕심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뒤에서는 되게 다른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할 수는 없지만 너무 부끄러우니까 공개를 할 수는 없지만 뭐 공부도 하고 있고
이런저런 쪽으로도 많이 알아보고 있고 경험도 많이 쌓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뭐 브이로그 같은 걸로 보여드릴 수 있을 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더 구체화를 하려고 해요. 제가 이제 유튜브가 마냥 즐거운 취미였는데 이제는 조금 더 제가 하고 싶은 일, 좀 더 제가 이 패션 쪽에 기울여져야 될 것 같아서 뭐 유튜브를 그렇게 많이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 그래도 학교 다니면서 다 영상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저도 하는 만큼 열심히 해야죠. 제가 아무리 뭐 패션을 하고 싶고 원래 하려고 했던 거라고 하더라도 유튜버의 한별도 저의 또 다른 자아, 또 다른 되게 중요한 저이기 때문에 네, 뭐 여러분들을 소홀히 할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약간 노파심에 그리고 제일 처음으로 우리 두 번째 별 구독자님 별별이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네,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덕지가 생기면 그때 뭐 이야기를 하던지 아니면은 영상으로 보여드리던지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제가 하는 그 오프라인의 일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좀 조심스러운 거는 제가 지금 유튜버 한별로서는 많이 인정을 받았지만 그게 제 패션인으로서의 한별에게 뭔가 영향을 주고 싶진 않거든요. 구독자가 많고 유튜브를 잘하는 저는 그냥 저고 막 이거를 이용해서 뭔가 이 유튜브 한별이라는 걸 이용해서 뭔가를 하고 싶진 않아요. 이제 이쪽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제가 이 교차점이 생겨서 뭔가 공유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도 나갔다 와서 굉장히 초췌하고 약속도 갔다가 운동도 갔다가 되게 바빴거든요. 제가 스페인을 다녀왔는데 살이 엄청 쪄서 왔어요. 지방이 엄청 쪄서 왔어요. 그래서 인바디를 쟀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영상을 못 찍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누가 누구한테 다이어트 아무튼 빨리 다이어트 영상도 공유하고 헬스 루틴은 찍었거든요. 근데 못 올리겠는 거예요. 내가 결과가 좋아야 올리는데. 아무튼 네,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제 이야기를 되게 길게 했는데 사실 제 이야기만 한 것도 오래됐고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겪었던 일들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또 네, 굉장히 오랫동안 영상을 못 찍어서 사연 보내주신 분들이 많이 밀려 있어가지고 2부로 넘어가서 다른 영상으로 올릴게요.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